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축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26에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30대도 그러면 1억 2천 모으는 거야. 대표님 한 달에 그럼 얼마씩 모셨어요? 난 못 모았어. 뭐가 힘들었어요? 없어서 힘들었지. 저희가 뽑아드린 것 중에 네. 모은 돈 3,000달이랑 엊그제 헤어짐 17가지 이유를 해놨거든요. 에이, 엄청 많네요. 대표님이 보고 이게 정말 잘 헤어진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이거 5번 보면 이유가 나오네. 한 가지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오래 일을 했다는데 이렇게 모았고 초대조리인데 일한 기간에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일을 했는데 모은 건 나보다 없잖아. 그죠? 남자 2억 모으는 동안에 여자는 3천은 언저리잖아. 그럼 이걸 다 어디다 쓴 거야 여자는? 버는 돈이 적었나? 연봉이 얼마였던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3천 이상은 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대충 어림잡아 나이가 30대는 넘은 걸로 아는데 30대 넘어가지고 3천도 못 모았다라는 건 그냥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아 근데 요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 얼마 모았을 때 3,000도 못 모으면 거르란 말 있잖아요. 거르란 말이 있지. 진짜 집안이 힘들지 않고서는 왜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는 현실이잖아. 돈으로 봐야 되잖아. 그죠? 냉정하게 봐야죠. 얘가 착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돈에 대한 경제 관념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할 20, 30대들이 적절하게 모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회생활의 시기가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 그거는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자고요. 먼저 20대 사회초년생이에요. 요새 딱 보면 사회초년생 연봉 기준이요. 25살에서 29살 기준으로 보면 한 3,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떼고 뭐 하면 평균 실수령액이 230에서 250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20대 성인 기준으로 서울에서 자취를 했을 때 생활비가 드는 기준이에요. 한번 오목조목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월세 대략 최소 잡았을 때 월 한 60. 그 다음에 공과금 7만 원, 휴대폰비 뭐 한 7만 원, 보험료는 약 10만 원 정도 잡고요. 교통비 10만 원. 그 다음에 식비는 30은 잡아야 돼. 기타 생활비 뭐 사구 뭐 생필품 사야 되잖아. 연애하고. 그럼 30이죠? 이렇게 해서 총 이걸 합치면 얼마냐? 140만 원이야. 자취하는 입장으로서 이것도 되게 최소 금액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이 정도 쓰죠? 좀 더 쓰면. 더 쓰죠. 그럼 최소 140, 150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남잖아. 그렇게 진짜 모아서 저축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100만 원은 최소 저축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부모님하고 산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100만 원은 더 모을 수 있겠지. 그쵸. 뭐 자취비 나가지. 그렇지. 뭐 생활비 안 나지. 그러면은 최소 180은 모을 수 있어. 많이 모으면 200은 모을 수 있죠. 1년으로 한 달에 진짜 내가 자취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200에서 1300. 많이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면. 그리고 부모님하고 살았을 때는 월 200씩 한다 그러면 2400 정도 모을 수 있어. 피디님 그렇게 모으고 있어? 네, 당연하죠. 아닌 것 같은데. 한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0대가 됐어요. 30대 평균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고 해요. 평균이 한 4,600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중간이 한 4천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4,300 정도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세금 떼고 뭐 하면 실수령액이 한 300에서 320 정도. 그래서 아까랑 좀 비슷하게 나가지만 30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생활비나 이런 게 조금씩 더 나갈 수 있죠. 그래봤자 뭐 10만 원씩이야. 그래서 생활비가 한 200에서 210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게 20대랑 비슷하네요. 110에서 한 130 정도네요. 진짜 신기하게 페이가 늘어도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 근데 여기서 또 부모님하고 만약에 30대에서 산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는 200은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년 평균 기준이 최소 뭐 한 1,300 정도. 부모님하고 살 경우는 뭐 한 2,400 정도 모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최소로 잡은 거야,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결혼할 의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인 거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결혼할 의지가 없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좀 모아야 될 금액 아닐까 싶어.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회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저축 습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 한 달에 그럼 얼마씩 모셨어요? 난 못 모았어. 뭐가 힘들었어요? 없어서 힘들었지. 그러니까 지금 개고생하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축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27에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27, 28, 29 이제 3년 이제 회사를 근무를 한다고 치면 3,600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30대 35까지 6년 해서 7,800만 원. 이렇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억 1,000 대. 그러니까 지금 막내 PD가 이렇게 쭉 직장 생활만 꾸준히 해도 1억은 모은다는 얘기야. 35살까지? 그렇지. 쟤는 딴짓만 안 하면 장가 가는 거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해. 그럼 월급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럼 더 모을 수도 있는 거지. 자, 반대로 여자애를 한번 기준으로 해봅시다. 여자가 이제 26
30세 취직을 한다고 해요. 왜 여자는 한 살 더 빨라요? 아무래도 군대 안 가잖아. 군대는 2년인데. 요새 대학원도 가고 하잖아, 여자들.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최소한의 남자랑 차이 없이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26에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26, 27, 28, 29, 4년. 1년에 1,200, 300 모은다고 했을 때 4년 하면 4,800만 원 모으죠. 그리고 30대도 30, 31, 32, 33, 34, 35 해서 6년 7,800. 그러면 1억 2천 모으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더 모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봐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하면 둘이 2억이면 결혼한다니까. 1억 정도만 있어도. 그래서 제가 여자 나이를 35까지 하기는 했지만 이 여자분이 24세 취업했으면 더 땡겨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굳이 35까지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오빠가 나 한 4년 차야 하면 대충 한 4,800원 모아야 그렇지. 그래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 오시면 35 넘으면 1억은 모아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럼 궁금한 게 진짜로 이 나이대에 오시면은 다 이 정도 뭐? 아니요. 안 그런 여자들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은 남자 해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혼나고 가는 거죠. 일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결혼시킨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저희 회사에 22살인가 23살 때 오셨어요. 2년 전에 가입한 회원도 아직 귀여워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22의 나를 찾아왔거든. 너무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친구가 21 말에 겨울에 갔었던가? 22 딱 될 그 시점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간호학교 있잖아요. 가서 간호조무사 일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1인가 둘에 3천인가 2,800을 모아놨어요. 그냥 번 거를 거의 다 모은 수준이네. 걷다 모았어. 알바를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빠가 가게를 하셨나 하여튼 그랬는데 아빠 가게를 도우면서 낮에는 그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진짜 야무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때 당시 자영업을 했던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되게 야무진 청년이지. 근데 그 친구는 딱 그 경제 개념이 있는 여자를 원했던 거야. 둘이 해줬는데 둘이 한 8개월인가 연애하고 바로 결혼한 사례, 애기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맞아서 결혼했는데 개념이 있는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념이 있는 여자를 알아본 거죠. 둘이 너무 잘 살 거예요. 더 대박인 건 이 남자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있고 다 있었어. 왜냐면 이 남자도 학교를 다 졸업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여자하고 비슷하게 빨리 이 경제적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야무진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뒤로 해서 제가 코칭도 엄청 많이 해줬고 그런 남자들일수록 여자를 또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 제가 또 잘 매칭해 준 것도 있죠.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고 결혼도 할 수 있어.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내 채널 보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뭐 할 거는 해요, 안 해요? 구독하기도 안 누르고 보는 애들이 너무 허다해. 영상 하단에 보면 구독하기 있잖아. 그걸 좀 누르세요. 구독하기 안 누르면 결혼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위 사례가 100%는 아니지만 버는 수익에 월 평균 저축을 그래도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아둔 돈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실성을 나타냅니다. 왜냐면 나도 돈을 못 모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후회를 뼈저리게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면 아주 정상인 거고요. 너무 못 모으고 있다면 가계부를 좀 쓰는 거를 추천하고 그래서 진짜 돈을 내가 못 모으는 스타일이라면 어디에다 적금을 둔다거나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돈을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돈을 못 쓰게. 회원님, 네. 최근 커뮤니티에 대출받아 성형하는 거에 대해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표님 자리에 놔뒀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읽어보죠. 나 오늘도 소개팅 애프터까지 하고 까였거든.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데 친한 친구 같대. 이거 안 예뻐서 그런가라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얼굴 고치고 싶은데 초년생이라 돈이 없어. 대출받아서 성형하는 거 너무 무모해? 나 유리 멘탈이라 너무 비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여자로서 마음이 이해는 되긴 하네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자들은 뭐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대출이라. 대출도 어느 정도 거까지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형을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 전체를 갈아엎는 거면 뭐 진짜 몇 천씩 하지 않아요? 눈, 쌍수 이런 거는 몰라도. 근데 진짜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출 빚이잖아, 빚.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대출을 이분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대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저 주변에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의외로 10명 중에 7명이 대출을 했더라고.
아 진짜로? 이게 아마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7명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거지. 학자금 대출만 있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억을 한번 가정을 해서 1억을 모으는 것과 1억을 빚지는 거가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거 글을 쓰고 있는 글쓴이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대출의 1억과 저축의 1억은 같은 돈이 아니다. 똑같이 1억이잖아요. 근데 봐봐.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이 이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1억을 모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를 모아야 1억이 되는 줄 알아요? 이자가 붙어서? 1억을 모으려면 1억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못 모아봤지. 약 9,500에서 9,600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자에 합산이 돼서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표면상 우리가 1억을 모아야 되지만 9,500 현실적으로 이걸 모으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모아도 되는 거구나. 덜 모아도 되는 거죠. 자, 대출은 반대로요. 1억을 빌렸을 때 이자가 5%라고 칩시다. 최소한으로 잡으면 500만 원이야. 총 얼마예요? 1억 500이요. 1억 500. 그럼 어때요? 갚아야 되는 돈이 1억이 아니라 1억 500입니다. 실제로 모으는 거와 갚는 거 차이가 한 1000만 원 차이 나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사회 초년생들은 잘 몰라요. 왜? 분할해서 갚으니까. 그놈의 뭐 무이자 할부. 무이자로 내면 돼. 이거 할부로 내면 돼. 이 얘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이자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을 때는 이자가 별로 안 묻는 것 같은데 빚을 갚는 이자는 엄청나게 이게 커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것과 구독을 눌러서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그래서 구독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너무 낮은 소득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했으니까 3,500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 달에 다 떼고 못 떼면 한 260. 근데 아까 글쓴이 보니까 KCC 글라스 또 제가 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찾지 않습니까? 연봉 보니까 4,500 정도 되더만.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약 한 310만 원 정도 월. 이게 310만 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1,000만 원의 대출금을 갚는 거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거 금방 갚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생활비로 못해도 한 160 정도 까이잖아. 이 사람이 혼자 거주한다고 했었을 때 최소 160 정도 까이면 310에서 160 빼면 얼마야? 150 남죠. 네. 그럼 거기서 이자 내야 되잖아. 이거 얼마야 그러면은. 이자 내고 저축하면 빠듯하겠죠. 그럼 어때? 결국은 대출금 갚다 남는 돈도 없고 결혼도 이러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예뻐지려고 하는 게 뭐야? 결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오히려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4,500 많이 받는 편인데 애초에 모은 돈이 없어. 돈을 모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모은 것도 없는데 여기다 또 빚을 진다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못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진짜 이 여자가 계획적인 여자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2천이고 3천이고 돈을 딱 모아서 그 돈을 한꺼번에 그냥 냈겠지. 세 번째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은 그래 나 월 100만 원씩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돈이라는 게 내 맘처럼 돼요? 돌발 상황이 계속 생기죠. 살다 보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 돈이 나갈 때가 있잖아. 뭐 경조사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대출 금리가 요즘처럼 또 상승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돈이라는 게 될지 몰라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이 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바닥으로 떨어지기가 쉽겠죠. 그럼 또 대출을 또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출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네 번째,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요새 대출금리 몇 프로예요? 2%에서 지금 5% 정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회초년생들이 3%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닌 돈이거든요? 10만 원가량이 더 오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10만 원이라고 했을 땐 되게 작아 보인다, 이게. 근데 그거를 월세 내고 뭐 내고 해서 거기에 이제 10만 원까지 플러스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매달 이자만 50만 원을 내다가 갑자기 이자가 뛰어서 6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봐. 너무 아깝고 너무 부담스럽죠. 실제로는 금리가 2.5배 올랐으니까는 100만 이상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섯 번째입니다. 신용카드 할부의 유혹. 근데 봐봐. 없는 돈에 사람이 대출을 받았잖아. 없는 돈에 하니까 어때? 진짜 본 좀 뽑아야 되잖아. 뽑고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예뻐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이뻐지니까 또 더 막 꾸미고 싶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더 예쁜 명품도 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빠지게 되는 게 할부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야. 명품 가방을 300만 원 한 방에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무이자 그것도 많잖아요, 요새 혜택. 그걸로 또 하는 거지. 그래서 할부가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내가 한 3개를 샀어. 그거를 10개월씩 사면 그게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버리는 거잖아. 그런 걸 한 5개만 사도 얼마야? 50이 그냥 나가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6번째, 리볼빙의 위험성.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나 그 의도 없어요. 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300을 빌리면 300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거야. 300을 빌리면 뭐 10% 정도만 갚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로 미루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달로 미루는 거에 대한 이자는 있어요. 이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세겠죠. 세지. 그렇게 뭐 밀어주는데 얘네들이 뭐 공짜로 해주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이걸 왜 해요? 당장 결제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밀어주는구나. 카드사들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만 이자는 점점점 더 커져가는 거겠죠. 리볼빙 시스템은 진짜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고요. 뭐 이렇게 대출을 하다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카드 돌려막기 뭐 이런 것도 하잖아. 그거 하다가 이 끝이 뭐야? 사채.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전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남자친구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 알고 그럼 어때? 결혼할 때 지장이 있어 없어? 신용불량자 되면 안 하지. 신용불량자를 결혼해?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신용불량자 3명 중에 1명이 2030이래요. 이게 진짜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돈을 쉽게 빌려준다고 해서 그거를 헛떡 바로 받을 게 아니에요. 다 뒤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출의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신용카드 자르기. 저도 신용카드를 쓰기는 해요. 딱 한 개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는 체크카드를 쓰고 신용도를 올리려고 한 번씩 신용카드를 씁니다. 신용카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면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꼭 변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 적립 혜택이 많다라는 거. 포인트 그 적립 그거 하려고 더 돈을 많이 쓰는 걸 모르고 200점, 300점 그렇게 주잖아. 그거 저거 적립하려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대출의 위험성까지 얘기해주는 유익한 채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대출을 해가지고 결혼을 망설이는 남자분이 제가 계셨어서 이 얘기를 오늘 한 거거든요. 이 신용불량자 특히나 대출을 잘못했다가 잘못되신 분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한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신용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용점수와 결혼 점수는 비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